서울 강남구 IT기업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매출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상승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갑자기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아버지라고 표시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버지? 전화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회의실을 뛰쳐나갑니다. 회의는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1시간 후 서울 최고급 종합병원 응급실.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최영철 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간호사의 말을 듣고 준호가 주저앉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024년 12월 서울 강남구 장례식장. 겨울비가 내리는 오후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고 최영철 회장 연결식. 준호가 비서와 함께 급하게 걸어옵니다. 조문객이 얼마나 오셨나요? 대기업 회장님들, 정치인분들까지 500명 정도 예상됩니다. 아버지다운 마지막이군요. 빈소안.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합니다. 영정사진 속 노인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준호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준호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지막 골프 약속.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립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리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얼굴이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늦었습니다. 준호가 일어서며 남자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조문 감사합니다. 고인관은 저는 진우라고 합니다. 진우가 잠시 망설입니다. 죄송한데 혹시 준호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저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빈소안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죄송한데 뭐라고 하셨나요? 저도 최영철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준호가 뒤로 물러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께는 저 하나뿐인데 저도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냅니다. 어린 아이와 최영철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이 저와 아버지의 사진입니다. 준호가 사진을 받아듭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사진인가요? 제가 10살 때쯤입니다. 그 순간 빈소문이 또 열립니다. 낡은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두 사람을 보고 놀랍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들어오십시오. 새로운 남자가 영정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태민입니다. 이제야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준호와 진우가 그를 바라봅니다. 혹시 성함이 최태민이십니까? 태민이 고개를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혹시 아버지가 최영철 회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제 이름을?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모두 놀라움으로 가득한 표정입니다. 잠깐, 이 상황이. 그때 빈소 밖에서 중년 남자가 들어옵니다. 실례합니다.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세 사람을 차례로 봅니다. 준호 씨, 진우 씨, 태민 씨. 세 분 모두 계시는군요. 어떻게 저희를? 회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새 아들이 모두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새 아들이라고요? 네. 유언장 공개를 위해 장례식 후에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세 사람은 충격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저희가 셋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밖에서 이야기합시다. 로비 한쪽 구석에 앉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저는 최준호, 31살, IT 회사 대표입니다. 최진우, 29살, 대학교 교수입니다. 최태민, 27살,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정식 후계자로 키워주셨습니다. 진우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몰래 말입니다. 몰래요? 네.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태민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더 적게 만났습니다. 1년에 서너 번, 생일 때나. 어머니들은 서로에 대해 알고 계셨을까요? 제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아버지 혼자서 30년간 이 비밀을. 그때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고 최영철 회장 연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대형홀. 수백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맨 앞줄, 유족석에 세 사람이 앉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드님이 셋이나 계셨군요. 처음 보는 얼굴들인데요.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나 봅니다. 준호가 불편해합니다. 괜찮으십니까? 태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네. 그냥 모든 게 믿기지 않아서요. 사회자가 단상에 섭니다. 고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최영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회사에서, 골프장에서, 집에서의 모습들입니다. 최 회장님은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영상에 준호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와 태민이 복잡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봅니다. 추도사가 시작됩니다. 최 회장님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가족이라는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장으로 향합니다. 같은 차에 탄 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정말로. 준호가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저한테는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함께 있어 주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저한테는 신비로운 분이셨습니다. 가끔 나타나서 따뜻하게 대해 주시지만 항상 비밀스럽게. 태민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언젠가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소개해 주실 거라고. 우리 모두 다른 아버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화장장에서 마지막 의식을 치릅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아버지를 배웅합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네. 이제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태민의 말에 준호와 진우가 그를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이상하지만 우린 가족입니다. 강남의 대형 로펌. 회의실에 세 사람과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엽니다. 최영철의 유언장입니다. 나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다. 세 사람이 긴장합니다. 각각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모두 내 피를 이어받은 소중한 아들들이다. 준호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준호에게는 미안하다. 내가 외아들이라고 속여서. 진우에게는 미안하다.
너를 숨겨진 존재로 만들어서 태민에게는 미안하다. 너를 가장 소외시켜서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내 모든 재산은 새 아들에게 3분의 1씩 균등 분할한다. 잠깐만요. 준호가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30년간 후계자로 키워졌는데 갑자기 나타난 형제들과 재산을 나눠 가지라고요?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우가 맞섭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살았는데 앞으로도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돈을. 태민이 손을 저으며 일어섭니다. 잠깐들 하십시오.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유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앉습니다. 세 아들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들이 형제로서 화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각자의 어머니에게 전해달라.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고. 그분들을 사랑했지만 용기가 없었다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의 제기는 가능합니다. DNA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혈연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진행해야겠습니다. 진우가 일어섭니다. 검사합시다.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태민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호가 마지막에 일어섭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병원에서 검사 받으십시오. 결과는 3일 후 나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세 사람이 함께 내려갑니다. 오늘 정말 인생이 바뀐 하루였습니다. 저도요. 아침에는 외아들이었는데 저녁에는 형제가 둘이나. 그런데 어머니들께는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멈춥니다. 맞습니다. 어머니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다른 여자들과 말을 잇지 못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입니다. 그럼 내일 검사 받고 3일 후에 만날까요? 네. 그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합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혈연이든 아니든 이미 우리는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진우가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준호가 차에 타며 혼잣말합니다. 형제, 정말 형제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진우는 지하철에서 생각합니다. 30년간 숨겨진 진실. 이제 시작인가? 태민은 버스 안에서 새로 저장된 연락처를 봅니다. 형들, 정말 형들이구나.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냅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말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버지가 다른 가족이 있었다고? 30년간 속였다고? 이렇게 세 명의 이복 형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만났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가족이 될 것인가, 남남으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말입니다. 3일 후 아침, 서울 강남구 대학병원 로비. 세 사람이 각자 다른 시간에 도착합니다. 모두 초췌한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도 계속 생각만 했습니다. 병원 접수대에서 간호사가 이름을 부릅니다. 최준호, 최진우, 최태민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상담실. 의사가 결과지를 펼쳐놓습니다. 북의 DNA가 99.8% 일치합니다. 생물학적 형제가 맞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깊이 앉습니다. 정말이군요.
태민이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 진우는 복잡한 표정입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말합니다. 30년간 외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형제가 둘이나. 저는 기쁩니다.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진우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30년간 서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자랐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문제도 있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만 믿고 사셨거든요.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어머니는 이미 상처가 많으십니다. 태민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우가 제안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날까요? 일주일 후 서울 종로구 조용한 찻집. 세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어떠셨습니까? 이번 일주일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더군요. 준호가 한숨을 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실 텐데. 재산 상속 문제도 있고요. 진우가 덧붙입니다. 변호사가 연락 왔습니다. 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요. 그럼 결국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군요. 차라리 우리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각자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2주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 고급 아파트. 준호가 어머니 한미선과 마주 앉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니? 요즘 계속 심각해 보이더라. 준호가 깊게 숨을 쉽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 다른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다른 아들들? 저에게 이복 형제가 둘 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뭐라고? DNA 검사까지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미선이 일어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선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남편이 바람둥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 미선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어머니, 같은 시간 마포구 작은 아파트. 진우가 어머니 박영자 앞에 앉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아버지께서 저 말고도 다른 아들들이 있으셨습니다. 영자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습니다. 뭐? 이복형과 이복동생이 있습니다. 영자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럼 나는 뭐였다는 거니? 어머니, 20년 넘게 그 사람만 기다렸는데 나만 바보였다는 거구나.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식 부인도 있고 다른 여자도 있었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안할 건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영자가 고개를 흔듭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어떤 아이들이니? 한편 서울 외곽 다세대 주택. 태민이 어머니 김순희와 대화합니다. 어머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뭔데? 아버지께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순이가 놀라며 태민을 바라봅니다. 다른 아들들, 형들이 둘 있습니다. 순이가 주저앉습니다. 그럼 우리만이 아니었구나.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할 건 없어. 나도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걸 알았거든. 태민이 놀랍니다.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지. 하지만 너를 낳고 나서 눈치챘어. 그런데 왜? 너 때문이었어.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순이가 태민의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도 있었구나. 그 사람 정말. 2주 후 한강공원 벤치 세 사람이 만납니다. 모두 지쳐 보입니다. 어머니들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제 어머니는 아직도 믿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준호가 한숨을 쉽니다.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충격이 크셨지만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진우가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다른 분들이 걱정된다고 하십니다. 태민이 대답합니다. 어머니들이 만나시면 어떨까요? 갑자기요? 아직 이릅니다. 제 어머니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세요. 그럼 좀 더 기다려 봅시다. 한 달 후, 세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어머니 상황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조금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도 받으시고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진우가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한번 만나시게 해드릴까요? 좋겠습니다. 2주 후 서울 중구 조용한 한정식집 새 어머니가 어색하게 앉아 있습니다. 새 아들도 함께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선이 먼저 인사합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자와 순이가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저는 정식 부인이었습니다. 미선이 날카롭게 말합니다. 30년간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속고 살았군요. 죄송합니다. 영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가 죄송할 이유는 없습니다.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모두 그 사람한테 속은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부인이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어머니, 준호가 말을 막으려 하지만 미선이 계속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미선이 울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20년 넘게 언젠가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그냥 참았어요. 새 어머니가 모두 울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네요. 영자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미선이 진우와 태민을 바라봅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맞아요. 애들은 애들끼리 잘 지내야죠. 영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희가 형제니까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때 준호가 일어섭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준호가 나가고 진우가 따라갑니다. 화장실에서 준호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아파하시는데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으로 해결될까요? 30년간 속고 사신 상처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간뿐입니다. 두 사람이 식당으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선이 다른 두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저는 아들이 좋은 형제들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순이가 대답합니다. 저도요. 진우가 혼자 자라서 늘 마음이 아팠거든요. 영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끔 만나도 될까요? 천천히 해봅시다. 미선이 망설이며 대답합니다. 3개월 후, 세 형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상속 절차가 복잡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습니다. 상속세만 수십억 원이고 회사 지분 문제도 있고 회사는 제가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준호가 말합니다. 대신 다른 재산은 나눠서 기부하면 안 될까요? 기부요? 네. 고아원이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요. 저도 동의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재산 필요 없었어요. 태민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가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준호가 결단을 내립니다. 회사 수익으로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기부하겠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강남구 카페 세 형제가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 일이 바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저는 새학기 준비하느라 바빠요. 카페도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형들 덕분에 홍보도 되고 그런데 아직도 어색하지 않나요? 준호가 솔직하게 묻습니다. 솔직히 조금은 그래요. 진우가 인정합니다. 30년간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형제가 생기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민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어떠세요? 저희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끔 다른 어머니들과 연락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시간이 많은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1년 후 서울 한강공원에서 세 가족이 만납니다. 새 어머니, 새 아들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영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네. 이렇게 모두 함께 나들이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순이도 밝은 표정입니다. 미선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미선 씨, 괜찮으세요? 영자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아직도 힘드세요? 가끔 그 사람이 원망스러워요. 미선이 한숨을 쉽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혼자 먼저 가버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새 아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형제 같아 보이죠? 태민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직도 어색할 때가 많지만요. 준호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좋아요. 진우가 공을 차며 말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이렇게 만나요.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세 가족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달에도 만나요. 네. 이제 이게 우리 전통이 되었네요. 각자 헤어지면서도 아쉬워합니다. 그날 밤 세 형제 모두 각자의 집에서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혈연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아버지의 거짓말로 시작된 이야기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족의 이야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시간이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습니다. 1년 반 후, 진우의 결혼식장, 세 가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형, 정말 축하해요. 태민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진우가 웃으며 받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더 늘어나네요. 준호가 신부에게 인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재수 씨,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새 어머니도 기뻐합니다. 우리 진우가 이렇게 장가를 가다니. 영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좋은 신부를 만났네요. 미선도 축하해 줍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졌어요. 순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정말 큰 가족이 되었네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새 이복 형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으로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년 후 서울 강남구 IT 기업 사옥. 준호가 회의실에서 임원진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성공적이고요. 훌륭합니다. 회장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띕니다. 새 형제와 새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요즘 가족분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매월 정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5년째 빠짐없이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대표님, 진우 교수님께서 응급 상황이라고 연락 오셨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지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준호가 진우에게 전화합니다. 형, 무슨 일입니까? 준호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수술 중이야. 뭐라고요? 지금 바로 갑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 준호와 태민이 거의 동시에 도착합니다. 형, 와줘서 고마워. 진우가 지친 표정으로 맞습니다. 옆에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급성 심근경색이야. 수술은 끝났는데 아직 의식을 못 찾으셨어. 의사가 나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 그리고 누군가 24시간 돌봐드려야 합니다.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제가 휴직하고 어머니를 돌보겠습니다. 진우가 말합니다. 형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카페는 직원한테 맡기고 그때 복도 끝에서 두 어머니가 급하게 걸어옵니다. 영자는 어떻게 됐니? 미선이 숨을 헐떡이며 묻습니다. 수술은 잘 됐어요. 다행히. 정말 다행이네.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순이도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들도 오셨군요. 진우가 감동합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가족인데. 미선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개월 후, 진우의 집. 영자가 휠체어에 앉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태민이 물리치료사와 함께 들어옵니다.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태민아. 저희가 할 일이죠. 그때 준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옵니다. 형, 뭐예요? 회사에서 가져온 일이야. 집에서도 일할 수 있게. 너무 무리하지 마.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준호가 영자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준호야, 고마워. 너까지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진짜 아들인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미선과 순이가 들어옵니다. 영자야, 오늘 컨디션 어때? 언니들, 매일 와주셔서 미안해요. 뭔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지난 5년간 새 어머니는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맞아. 특히 준호는 회사 일도 있는데. 괜찮아요. 우리 아들들 의젓하게 잘하고 있어요. 영자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3개월 후, 영자가 많이 회복되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세 가족이 만났습니다. 진우 부부와 아기, 태민과 약혼자, 준호와 새로 사귄 여자친구가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 너희 덕분이야. 그런데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 태민이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뭔데? 사실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태민이 망설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가 놀랍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5년 동안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태민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봐. 준호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가끔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스럽다고? 우리는 30년간 따로 살았잖아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진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 정말요? 응. 가족이 되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을 때가 있어. 준호도 한숨을 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될까? 진우가 제안합니다. 매월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 그럼 가끔씩만 좋은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때만. 어머니들한테는 뭐라고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자. 우리도 각자 인생이 있다고. 그날 저녁, 새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들, 죄송한 말씀인데요. 뭔데? 저희 좀 더 자연스럽게 지내고 싶어요. 무슨 뜻이니? 매월 만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만요. 어머니들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너무 강요한 건가? 미선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니에요. 5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어른이니까 각자 할 일이 있잖아요. 더 자연스러운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잠시 생각합니다. 그래,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네. 억지로 만나면 피곤해지지. 하지만 중요한 일 있을 때는 꼭 연락해야 해. 당연하죠. 그런데 2개월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준호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외 투자 사기에 걸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일단 직원들부터 보호해야겠어요. 준호가 책상에 고개를 묻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진우입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뉴스에서 봤는데. 형, 죄송해요. 연락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야? 바로 갈게.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뭔 소리야? 바로 가겠어. 1시간 후, 준호의 회사에 진우와 태민이 함께 나타납니다. 형들, 왜 와요? 당연히 와야지. 가족인데. 하지만 저희가 자연스럽게 지내기로.
이런 게 바로 가족이 필요한 때야. 태민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우가 회사 자료를 보며 묻습니다. 50억이 필요해요. 하지만 돈은 내가 해결할게. 형이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20억은 가능해. 안 돼요. 형 가정이 있는데 나도 도와줄게. 태민도 나섭니다. 카페는 작지만 10억 정도는 여러분 안 됩니다. 준호가 소리칩니다. 저 때문에 형들까지. 뭔 소리야? 우리가 가족 아니야? 가족이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준호야. 진우가 준호의 어깨를 잡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야.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진짜 가족이지. 태민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됐고 내일 은행 가자. 3개월 후 어렵게 위기를 넘긴 준호의 회사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세 형제가 다시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형들,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거 없어. 당연한 일이지.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는 걸. 그래, 나도 그랬어. 진우가 웃습니다. 힘들 때 서로 찾게 되더라고. 억지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 함께하면 되는 것 같아. 태민이 말합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지. 1년 후 태민의 결혼식장. 정말 축하해, 태민아. 준호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형. 우리 막내가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네. 진우가 감에 기뻐합니다. 형들도 빨리요. 나는 이제 회사랑 결혼했어. 그러면 안 되지. 혼자 살면 외로워. 새 어머니도 행복해합니다. 우리 태민이 정말 잘생긴 신랑이 됐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늘어나겠어. 좋은 일이야. 식이 끝나고 모두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정말 자연스러운 가족이 된 것 같네. 맞아. 억지스럽지 않고. 2년 후 진우 집에서 아이의 돌잔치가 열립니다. 삼촌, 진우의 3살 된 큰아들이 준호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조카 많이 컸네. 삼촌, 선물. 그래, 삼촌이 큰 선물 가져왔어. 준호가 큰 상자를 내놓습니다. 태민 삼촌도, 아이가 태민에게도 달려갑니다. 우리 조카 삼촌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새 어머니들도 손자를 보며 행복해합니다. 이제 정말 큰 가족이 됐구나. 그러게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걸.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랐어.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세 형제가 마당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형, 요즘 정말 행복해요. 태민이 말합니다. 나도 자연스럽게 지내니까 더 좋네. 억지로 가족 흉내 낼 때보다 훨씬 편해. 준호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해. 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만났을까? 안 만났겠지. 그럼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하는 건가? 글쎄, 복잡하네. 세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실까? 아마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시면. 5년 후 아버지의 기일. 세 형제가 묘소에 참배하러 왔습니다. 이제 준호도 결혼해서 아이가 2, 태민도 아이가 1 생겼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살고 있습니다. 준호가 절을 하며 말합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감사해요. 진우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하셨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를 만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태민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세 사람이 일어나 서로를 바라봅니다. 우리 정말 좋은 가족이 됐지? 그래. 이제는 확실해. 자연스러운 게 최고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늘에서 햇살이 내려옵니다.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형? 큰일이에요. 태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뭔 일이야? 저 복권에 당첨됐어요. 10억? 뭐라고? 세 형제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야, 이제 내가 우리 밥 사는 거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마지막 선물 주신 건가? 그런 것 같네. 묘소 앞에서 세 형제가 껴안고 웃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의 인생을 살며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합니다. 결혼식, 아이 출산, 사업 위기, 기쁜 일, 슬픈 일. 언제나 서로를 위해 달려오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보다 소중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30년 늦게 만났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도 진짜 사촌들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로 끝납니다.